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 그 어려운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진짜 어렵지. 진짜 어렵죠. 네,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 약대 전문가인데 이 약대 전문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트름 시키다가 맞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를 출산하신 약대 전문가 이동원 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니 뭐 표정이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지라는 표정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해야지 축하와 행복의 기운을 확 받습니다. 진심으로 기쁩니다. 네네네.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뭐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예고해 드리는 어떠한 제목을 딱 보시고 딱 들어오셨는데 이게 11월 28일 발표죠. 원래 데이터 통계는 우리 강한 약대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8일이 교육부가 최종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죠. 네. 원래 11월 셋째 주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천천히 이제 늦추다가 11월 30일에 발표하면 좀 뭐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9일도 아니고 28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목요일 날 드디어 정시 수시 비율에 관련된 내용, 공식적인 어떠한 발표의 제목이 뭘로 나와 있나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요 예상이 되어지고 해서 저희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미리 한번 예측해 드리고 예측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들, 정시 확대가 주는 어떠한 의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뭐 이런 어떠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요. 요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문이과 통합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명회와 굉장히 어떤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고교학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이 크고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유 때문인데요. 이번에 사실상 그 정시 확대 40% 확대라는 것도 만약에 확정된다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예상되어지는 변화를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되게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저희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11월 28일 날 그러한 형태의 변화가 시작되는 교육부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정시 확대 대체적으로 언론에서는 40%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40%를 이야기하는데 왜 서울 시내로 한정하려고 하는지 교육부가 그다음에 정시 확대 40%가 당장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지역 간에 있어서의 어떤 뭐 강남 선호 현상에 뭐 불러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이라든가 혹은 학종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긴급한 사안들을 먼저 정리를 한 상태에서 목요일날 발표를 보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미리 예측 방송 뉴스 브리핑도 아니니까 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뭐 저희가 예측하는 거죠. 뭐 예측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보통 40%도 우리만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지금 40% 하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의 모든 언론에서 40%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50%라고 주장하는 언론은 일단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40%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40%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40%로 이제 주요 대학이 이제 늘어났을 때 정시가 한 4,000명 정도가 증가될 거라고 예상한 수치가 또 표로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4,000명? 네. 정시 인원이 4,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40% 했을 엄청 많이 때. 늘어나는데. 2,000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 서울 시내 대학으로 한정할 거라니까요. 아니 한정한 대학으로 서울 시내 대학으로 서울 시내 대학으로 한정을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이제 근데 엄청 많은데? 그 서울 그러니까 유일하게 원래 70%랑 30%라고 이렇게 좀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30%가 안 되는 학교들이 고려대. 고려대가 19.7%. 그다음에 서울대가 23.2%. 이게 2021학년도 기준이에요. 사전 예고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가 28.3%.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40%로 이제 했을 때 한정된 인원이 4,000명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를 안 늘리고 싶어서 교과를 늘려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게 40% 했을 때 과연 학생부 전형에서 축소되는 전형이 어떤 전형일 것인지 교과죠? 결국 이제 교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뽑으려면 학생부 종합 학종은 못 줄이죠. 근데 이제 학종은 안 줄이니까. 그래서 그런 쟁점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를 그래서 줄이는 이번 자리가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일단 논술 줄어들 거고요. 논술 줄어들고. 근데 대부분 이제 교과 전형이 좀 축소가 될 거다. 재편은 학종이랑 정시로 재편되는 거예요, 입시가. 간단하게 이렇게 청취자분들은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대나 연대가 좀 고민이 많겠어요. 연대는 조금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좀 진행을 했는데 고대가 일단은 어떻게 연대는 이미 뭐 35.6%를 뽑고 있었기 연대는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대는 뭐 과별로 좀 그렇죠. 할당량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연대 상관이 없는 거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균을 줄일지 일반 전형을 줄일지가 문제가 지규는 되거든요. 못 줄일 거예요. 지규는 서울대가 이제 지균을 줄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저항이 굉장히 그렇죠. 심해지는 거고 지규는 줄이긴 그런데 어려우니까. 서울대 생각은 지균도 좀 줄이고 일반 전형 좀 줄이고 골고루 줄이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상 저는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서울대가 지균을 줄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서울대는 12%니까 학과별로 줄일까? 학과별로 과연 줄일까? 아니면은 인문들 40% 인문대 늘려봐. 인문대 예체능만 늘려봐. 이러면서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에서만 뽑는 이제 그런 전공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수학교육과 뭐 이런 거 이게 그런 과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린 정시 나눠서 가지 않을까 아마 인력과 같은 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거. 왜냐하면 이제 자꾸 정시로 들어와서 안 다니니까 서울대 수교과 같은 경우에는 또 정시에서는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의대와 호환으로 이렇게 원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직업적 안정성이 있는 학과들은 대부분 서울대가 정시로 모집하고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이라 대체적으로 학교별로 좀 고민들이 일단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어쨌든 권고 사항을 갖다 만들어내니까 그런 어떠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인원수가 어느 정도 그렇게만 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40%도 되겠네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금 현재 정시로 안 뽑는 게 아니라 거의 못 뽑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은 교과 전형으로 교과 뽑아야 전형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교과가 그들 대학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함부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시를 늘리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일단 발표할 때도 한정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뭐 우리가 대학의 레벨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대학들은 각각의 대학 입장 속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괜찮아? 이렇게 지하철 타고 한정거장 넘어가면 그 단국대학교는 정말 속상하겠어. 단국대학교도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단국대학교는 죽전에 있다고 피해가고, 그렇지. 괜히 이전에서 이전에서 피해가고, 우린 서울 아니니까 괜찮다고 얘기하고, 가천대 같은데 서울 가천대 아니니까. 서울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묘할 것 같아. 인하대 와 잘됐다 이런. 우리 인천에 있어 이렇게 주장할 텐데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그 교육부가 권고 사항을 갖다 만들어낼지. 그 다음에 부산대, 경북대, 지방 국립대들도 있잖아요. 과연 지방 국립대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카이스트 지방에 있잖아요. 카이스트 지방대죠. 카이스트는 지방대예요. 그래서 따지면 포항공대 지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울산대 의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발표하는 과정들 속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교육부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의 권고안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기속력이 얼마만큼이나 있느냐가 이번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 발표는 서울 소재 대학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서울 소재 대학들 어디까지를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들 중에서도 어디를 빼줄 건가, 이런 것들. 그래서 해당 대학의 구체적인 어떠한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주목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대학의 권고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는 대학들도 명확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교육부가 한정 짓는 게 더 정책 의지가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교육부가 그냥 우리가 권고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느슨한 거야. 이거를 정책의 집행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렬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대학도 있는 거니까. 다만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요런 대학은 빼주고 요런 대학은 40%로 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연대는 5% 더 늘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고 고대는 그럼 교과 전형 없애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정시로 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겠죠. 서울대학교는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줄일까? 근데 예전에도 교과를 늘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기 단서를 준 적이 있지 않았어요? 단서를 줘서 고대가 그걸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30%를 피해가려고 교과를 늘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단서를 주지 않을까? 교과를 또 늘리면 뭐 정시 어느 정도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뭐 똑같은 결론이 만들어질 테니까. 왜냐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잖아. 퍼센테이지가 40% 늘리세요. 그럼 교과 포함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서울대학교가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서울대가 안 달라지는 거잖아요. 서울대가 직윤이 교과의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 이런 거예요. 네.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40%로 늘리는 게 마땅치 않을 것 같아. 자기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여론의 추이도 봐야 되니까 그럼 40%로 늘려야 되겠다. 그럼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40%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꼼수를 쓰는 거지. 40%에다가 만약에 뭐 교과 전형을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40%를 채우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 교과 전형을 어느 정도 이상으로 뭐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그럼 40%에서 얼마 정도 깎아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괜찮은데? 그렇게 내주면 그럼 전체 40%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들을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럼 또 언론이 그러겠죠. 달라진 거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럼 아니 우리 40%로 하지 않았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오늘 이건 예습 개념이니까 목요일 날 발표를 예습하세요. 네. 예습 복습 개념의 예습 개념이니까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학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모든 대한민국 대학으로 규정할 거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대학들 중에서 패턴을 만들어 놓고 정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그 생각이 든 게 이유가 뭐냐면 이를테면 이제 교육부에서 어느 대학 정도까지는 40% 정시 40%를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공정성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걸 첫 번째 소재로 택한 이유가 뭐냐면 저 진짜 궁금해요. 내일 발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인하대는 당국대학교는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기분 나빠. 우린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좋은 대학이니까 40% 이상 확대하고 나머지는 애들 채우기도 힘드니 우리가 맘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정시 40%를 감당 못해요. 현실 속에서. 자,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교육부가 발표할 거냐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훈쌤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대학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그걸 패턴으로 뭐 교과도 포함되고 이러면 사실은 뭐 지금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죠. 30% 40%. 그러니까 눈요기적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수시 2월도 정시라고 주장할 거란 말이에요. 대학들은 최종 데이터의 기준을 왜냐면 40% 넘어갈 수가 있어. 40% 넘었다. 그러면서 최종 데이터의 합격자 수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집 자체를 갖다가 통계를 낼 때 교육부가 신입생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입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입학 전형 기준이 아니라 신입생 기준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 교육부가 발표할 때 정시 확대의 40% 50%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어느 대학에 이것을 요구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교육부의 생각은 서성한 중경외시까지 40%를 늘리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가 40%를 뽑게하고 고대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이거 전형을 학교장 추천 제도를 좀 폐지하고 요만큼 좀 늘려주고
그다음 카이스트도 좀 따라와주고 이러고 싶은데 이제 중경희 씨까지 하면 건데 되게 속상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아마 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건대는 좀 들어요. 벌써 뭐 정시가 39.4%나 되기 때문에. 높고 네. 건대. 그러니까 건대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쁜 거야. 왜 우리를 왜 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대학의 어떤 입장들에 따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게 재미난 발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교육부의 그 기자회견문, 교육부의 발표 문안을 쓰시는 분이 과연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실지, 지금 거의 좀 오늘까지 고민하신 다음에 월, 화, 수 고민하고 이제 문장을 쓰실 텐데, 과연 그 문장의 표현을 어떻게 쓰실지, 예, 담당 공무원 사무관님, 서기관님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막 결제하고 이러려면 이 방송 들으시면 다시 고민스러우시겠죠. 제가 요즘 보니까 교육부 관계자들이 저희 방송 듣는 것 같은데 되게 고민스러우실걸요. 이 방송 막 아침에 들으면서 왜냐면 보이거든요, 이제 언론이 슬슬 이제 아마 스멀스멀 나올 거예요. 누구나 불만이 있어요. 교육제도는 발표내고 나면 그럼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만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거는 대학의 나름의 서열화가 전제되는 거기 때문에 정시 확대 자체가 대학의 서열화를 전제하는 거라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까지 지정할 건지 이걸 정말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40%는 거의 그 언론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육부가 이거를 35로 한다거나 교육부가 좀 어렵지 스스로 않을까? 나대면서 45로 한다거나 50으로 한다거나 이런 거는 특별한 실익이 없어요. 그렇죠. 정책적 실익, 정치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40%. 뭐 이거는 별로 제가 봤을 땐 관전 포인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40이 아닐 때는 이거는 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뭐 40이 아닐 가능성은 없어서 일단 40을 넘어가지는 않을 아닐 것 거고. 같아. 그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40을 넘기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는 사실상 교육부에서 우리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긴데. 근데 일을 네가 해 이런 거지. 5대5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5대5 좋아합니다. 학종 5, 정시 5 이런 거죠. 5대5. 아니 무슨 치킨 반반도 아니고. 반반이죠.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2주 전에 짬짬이야. 2025년 일괄 패치 그거 전환 나오면서 교육부 올라왔었잖아요. 저는 그 자료 보고 미리 준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교육부 노력 엄청 해요. 노력 엄청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래서 거 이번 같지만. 발표와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랬던 아니요, 저는 국제고, 외고, 자사고는 굉장히 다른 준비를 문제긴 많이 하지만,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도 이제 저희가 발표된 어떤 지난번 방송에 대해서 그걸 뭐 이 방송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외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한 부분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댓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준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측을 정말 정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도 국제고, 자사고,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일반고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도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정시 확대는 교육부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정책을 일단 만든다고 치면 우리 만드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교육부에서 정책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옆에서 정시 40%가 터졌어. 네. 수습이죠. 그러면 이제 수습해야 되는 거잖아. 이 40%를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상황인 거야. 수습. 40에 맞춰서 새로운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교육 정책이 가는데 거기다 40을 끼워 넣어서 어딘가에 어디 좋은 데다가 지금 끼워내야 그렇죠. 되는 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기조를 변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은 지난번 발표된 국제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관련된 교육부의 한 27페이지짜리 자료가 사실은 2014년 발표된 문이과 통합안 다음으로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건의 기조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건이 동일하고 이 연장선에서 목요일날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요일날 발표가 이 기조와는 안 맞는 발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목요일날 발표가 어느 정도의 끼어팜을 집어넣을 거냐에 따라서 지난번 발표된 국제고, 외고, 자사고, 그 다음에 2014년의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속도나 방향이 확정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마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이고 우리가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아주 훈 쌤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존의 방향과 좀 달라. 그래서 끼워 맞춰야 되는 어떠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육부의 기존의 정책적인 흐름과는 사실은 반대죠. 교육부의 기존의 정책적 흐름 속에서는 어차피 학종으로 그렇죠. 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였고 학종 그다음에 교과 그다음에 보완적 개념으로서 정시의 어떤 가이드라는 30%. 근데 이게 억지로 10%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디에 갖다 맞출 거냐. 이거를 이제 교과까지 넣어줄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일괄적으로 정책적으로 당분간 40%를 만들 거냐. 요런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발표 속에서 수능 변별력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그것까지 수능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을 대입 공정성 확보 방안이기 때문에 학종에 대한 어떠한 비교과 문제라든가 혹은 학종의 학생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능을 언급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을 언급한다면 당분간 가겠다. 정시 40%를 좀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은 대학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수능을 내줄게. 변별력 있게 내줄 테니 40%로 가라. 이런 어떠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발표가 과연 있을지의 여부도 좀 또 하나의 어떤 제가 봤을 때 관전 포인트고요. 그 타이밍이 되게 잘 맞아 들어간 게 이번 수능 되게 문제 잘 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냈어요. 이번 수능이 변별력이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되게 좋잖아. 이 상태로 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들이 들 거란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술이 나 빼고. 근데 사실 술이 사실 변별력 괜찮은 거예요. 변별력 괜찮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 어쨌든 문과에서 술이 나를 풀 수 있는 애들 많지 않거든. 이게 괜찮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 어렵기 때문에 84.1등급 뭐 수학 좀 잘하는 애들 좋은 데 가야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에서 성공했다는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라서 수능이 너무 타이밍 좋게 맞아 떨어졌지.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수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유지해 줄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신호를 대학에게 교육부가 해줄 거냐 친절하게 아니면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어떠한 문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떠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정시와 수시에 있어서 평가 요소에 있어서 정시는 수능만으로 하라고 하고 수시는 학생부만으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안이 뭐냐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폐지해라. 그래서 이번에 그 이상한 연대 의대생 그걸 뭐 자기가 올렸죠. 나 수능 3등급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연세대가 수능에 학생부 종합전형 연대 의대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폐지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합격을 한 상태에서 자기가 수능 못 봤는데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려서 막 지금 언론에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 어떠한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상 기존의 교육부의 정책은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시는 학생부를 반영하지 말고 수시는 수능을 반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허용해 줄 거냐 정시에서 그렇죠. 그것도 사실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라고 하는 거는 좀 그건 어렵고 논술은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과연 면접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요 부분들에 관련돼서 또 친절한 언급을 할 거냐 아니면 두리뭉실 넘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정시를 근데 40% 확대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진짜로 정시에서 전혀 학생부 없이 그 수능 100%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 이런 워딩을 그렇죠, 쓰면은 그렇죠. 이런 워딩을 쓰면 서울대학교는 받아들일 거예요. 면접 볼게. 그렇지. 수능 이러면서 이제 딱 중심으로 넘어가는 하되 거고. 이를테면 뭐 면접 10% 이내 뭐 평가는 허용한다 이런 식의 아니면 학생부를 배제한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학생부와 지필평가를 배제한 방식으로 학생을 확인하는 이렇게 워딩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공무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냥 추상적 워딩으로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대학이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아니 저는 안 봐. 제가 다시 시험 좀 해서 이제 아니 특별 채용으로 저는 특별 싫어요. 가면 내 시험을 봐서 들어가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에 대한 워딩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목요일 날 보자마자 방송 녹음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워딩으로 이걸 설명할 건지, 정시 확대의 평가 요소를 어느 워딩으로 설명할 건지, 그 워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면접이 확장이 될 건지.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시가 40%가 되면 면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은 예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요일 날 발표 이후에는 확정적 예측으로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입시를 준비하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 워딩이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한 요소들이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수능 중심 전형이라는 기존의 어떤 방향을 어떤 표현을 할 것이냐, 정시 확대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지나갈 거냐. 저는 지나갈 것도 생각해요. 이번에 아예 말을 안 해. 입을 꽉 다물어. 그게 뭐야? 말을 못 하는 거지. 말을 그냥 왜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능 중심의 근본 가치로서의 정시 뭐 이러면서 이제 다만 왜냐면 저는 이 내일 방송이 교육부 입장에선 내일 방송이 대학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제가 교육부 공무원이라면 이 대학의 반발이 분명히 예상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대학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워딩에 넣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수능에 대한 어떠한 변별성을 유지시켜 준다. 그 다음에 면접까지는 허용해 준다. 요 정도 말은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때 대학의 반응이 격렬한 형태의 반응이 좀 누그러지고 그래야 또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국민들과 어떤 합의 이게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죠. 이걸 발표했는데 시끄러움이 터져 나오면 안 되는데 아마 가장 시끄럽게 예를 들면서 격렬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왜 우리 대학은 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가장 고민스럽지 않을까 발표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언급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당장 서울대학교가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해요? 서울대학교에다가 정시 40%를 해라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되게 아까 19%? 네. 19%였는데 서울대학교는 23%죠. 고대가 29%죠. 서울대는 23%에서 갑자기 40%로 늘려라. 17% 늘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네. 730명 정도 뽑고 서울대가 네, 정시를 730명 정도 뽑는 거니까는 거의 한 400명 정도를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울대 입장에서는 일은 줄겠다. 안 줄어요. 왜요? 정시로만 뽑으면 정시에서 더 많은 걸 해야 되니까 일이 2배로 늘죠. 나머지 애들만 면접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울대학교가 국정감사 대상인 거 아시죠? 네. 서울대는 국정감사 대상이에요. 서울대학교는 언제나 국정감사에 총장, 부총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못 하는데 이게 이번에 절묘하게 국정감사 서울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시 확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서울대학교 그 총장, 부총장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견임을 전제로 제 사적 견해이지만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뭐 면접을 보겠습니다. 이게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득달같이 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망설임이 없는 거고 이 정도면 거의 망설임이 없다고 봐야 돼요. 확고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저는 오히려 거꾸로 서울대가 교육부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대학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면은 면접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도 사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제약은 안 해요. 교육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안정감을 위해서 그냥 유지를 시켜주면 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연대도 이번에 정시에서 면접을 추가했잖아요. 의대가. 그런 것들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정시 면접 정도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학생부를 과연 어떻게 그 학생부의 공정성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 거냐. 그래서 저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 확인하는 작업을 갖다가 좀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학종에서 학생부 종합종에서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해당되는 자율활동, 그러니까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싹 폐지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빠지면 뭐 보는 거지? 아니, 원래 봉사는 지금도 글자가 없어요. 봉사는 거의 원래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써준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봉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크게 뭐 변별력이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참고할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봉사는 얘가 봉사 시간을 채웠냐 안 채웠냐. 아니 근데 이제 그 봉사도 안에다가 뭘 적어주는 거에 따라서 또 내용이 그 개인이냐 정보가 들어갈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그런데 근데 그건 어차피 기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애가 어디서 봉사했는데. 아니 어디서 기간이 들어가야 되다 봉사 저기 봉사란이 있잖아요. 진로 위에. 네. 거기 봉사 칸에다가 500자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내외로 입력을 할 수. 그거 이제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걸 써준단 말이야 원래. 아니 그거를 이미 없앴다고요. 최근에. 최근에 학생부 기재 방식 변화를 통해서 교육부가 이미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 학생부 봉사활동란에는 기재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고3까지는 돼 있죠. 현재의 고1은 이미 돼요. 어차피 그걸 폐지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봉사는 그냥 어디서 봉사했다 정도만 적는 거니까 그것도 어디서 봉사했다 때문에 빼는 건가? 아이 그거는 이를테면 지역명이 들어가서 근데 그런 거 그게 이제 특기 사항이었는데 많지 않나? 봉사활동 특기 사항이 미기재로 바뀐 거죠. 안 된다고 했죠. 제 생각에는 봉사는 손을 못 대는 게 인성교육진흥법도 통과되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그리고 그냥 이런 거죠. 그냥 봉사는 어디서 했든 그냥 봉사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얘기 나온 게 이제 부모의 직업과 가정 배경 등에 대해서 격차가 큰 요소로 이제 반영될 거라 예상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로 활동, 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 활동. 근데 요 세 가지 항목만 지금 남아 있어요. 학생부 기재가 남아 있는 게 요 세 가지인데 이거를 전부 다 세특으로 집어넣어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세특에 집어넣는 데는 글자 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세특에 집어넣기에 되게 애매한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동아리 활동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있기는 있죠. 그게 예를 들면은 한 활동만 기록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활동했는지를 기록해라. 그런 것만 기록해라.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들의 창의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해야 예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는 이 대목에 한해서는 제가 교육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라고 아이디어를 줘야 교육부에서 듣고 참고할 거 아니에요? 교육진담 청취장에 그렇지 않아. 그냥 이번엔 본인들이 하시고 아까 그 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불러달라는 거 아니야? 저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는데 저쪽에 많이 가 계세요. 뭐 유은혜 장관님 저쪽에 가가지고 같이 계속 연구들을 하세요. 사람들이 연구들을 하시는데. 저는 원래 그런 거를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요즘 북한산 수문벽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학생부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이 한계를 가지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학생부가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입시가 경쟁적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라는 걸 쓰면 돼요. 추천서를 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추천서를 적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천서를 적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누군 누구한테 추천서 받고 누군 누구한테 추천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추천서라고 하는 제3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우리나라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생부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기재하는 과정들 속에서 고등학교별 편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기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라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 없앨 거냐? 아마 없애는 과정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한다 정도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개선의 방향에 따라서 문제는 또 생겨요. 그렇죠. 예,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학생부 기재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교육부가 알 거예요. 2025년 국제고, 사사고, 외고의 일반고, 일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야 어느 정도 인풋의 인재들이 좀 외부로 좀 이렇게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진로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의 기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뭐냐면은 협업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협업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의 어떠한 학생부의 기재의 어떠한 수준의 순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격차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 제가 예상하는 것은 소논문 기재 절대 금지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언론이 그동안 하도 논문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논문 기재 금지 정도를 타이틀 롤로 뽑지 않을까. 학생부 공정성 강화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논문 기재 금지만 해도 언론에서는 이거를 타이틀 메인으로 딱 삼고 이제는 논문 필요 없다. 대학 입시에서 어떠한 평가 항목으로도 논문을 쓸 수 없다.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발표를 하고 말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이, 언론에서는 그냥 깔 거예요. 뭘 해도 까요. 뭘 해도 까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논문 정도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게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학생부가. 사실 논문은 의미 없는데 언론이 오히려 다루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논문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능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잘 써요. 네, 잘 써요 이제 옛날처럼 대필 안 해도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학생부에서 사실 제일 손을 대야 하는데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세특이잖아요. 네. 이게 동아리랑 뭐 진로 활동 사실 우리가 참고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치면 세특은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대목인데 여기서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커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부들을 보면 와 얘가 이 정도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써 정말로 얘에 대해서 되게 선생님이 애정을 갖고 있구나 혹은 잘 포장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굉장히 좋은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다지 뭐 나열식으로 쭉 이 정도만 써주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부가 진짜로 학생부의 어떤 공정성을 추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세특 부분을 분명히 건드리긴 건드려야 될 텐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특 부분을 사실 공정성을 생각을 해서 건드리는 걸로 제일 좋은 건 성취 수준을 그냥 기록하는 거거든요. 매번. 성취 수준을 기록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선생님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못해요. 수행평가의 모든 항목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학생부에서 대중의 관심과 현재 입시의 가장 큰 괴리가 있어요. 학종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첫 번째. 학종이 비교과 위주로 진행된다는 착각을 갖고 계세요. 학종이야말로 12번이라고 하는 내신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피말리는 경쟁이에요. 그래서 학종은 머리 좋은 학생들과 집안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학종은 일단 기본 성실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중과 현실의 차이거든요. 대중적 인식과 현실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학종에 대한 이런 오해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 학생부의 평가 항목에서 또다시 대중이 갖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비교과의 환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봉진이라고 표현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의 메인은 학생의 공부하는 교과 과정에서의 세특이거든요. 그리고 세특이 거의 7이고요. 나머지가 3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뭐 이런 자율 활동 이게 3도 아니야. 왜냐면 그 행동 특성 사항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독서 항목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적 개념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보완적 개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상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세특을 손을 대야 돼요. 그리고 세특을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세특의 객관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세특의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학교가 평준화돼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다려라. 이거는 2025년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까지 손 못 댄다. 교육부가 아마 이거를 손대려고 하는 순간 무엇이 예상되어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손대면 이건 정말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교과 라인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건드리는데 그럼 이 비교과 라인을 건드렸을 때 없앨 수는 없거든요. 항목적으로. 그럼 이 항목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는 거냐? 세특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 세특을 평준화되고 고등학교가 평준화되고 이러면 이 세특을 다시 이제 좀 잘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교육부의 생각은 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측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학생부를 지금 다시 또 판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인데 이게 학생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 학부모 의견단을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학부모들도 막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의 관심사는 비교과 항목이지 세특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의 추이를 보더라도 비교과 쪽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부에서 손대서 얘들이 뭐 했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제일 좋은 부분이 그래서 비교과만 손대지 그 세특은 손 못 대요. 안 되죠. 괜히 왜 그걸 손대가지고 대중의 관심도 없는데 대중들은 비교과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비교과만 손대면 되죠. 그럼 비교과를 어떻게 해주느냐? 단호하게 막 특별한 내용을 없애고 이걸 이쪽에 집어넣고 그래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냐? 글자 수예요. 그래서 글자 수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내용으로만 한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발표에서 글자 수를 집어넣으면서 할 건지 아니면 글자 수 없이 그냥 이거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고요. 글자 수는 그러니까 발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효과가 없어요. 지난번 예전에 왜 우리 5,000자 넘게 지금 3,000자에서 지금 1,700자로 좀 줄잖아요.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신경 쓰지 않아. 그게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글자 수가 어떻게 줄어들었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자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공정성이 확보돼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글자 수를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 일로 넣는다니까요. 두 번에 끝내면 되지. 뭐 그러면 그럼 사람들은 그래 그 효과 세특으로 표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대중의 인식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논문 기재금 그러니까 무엇을 금하는 쪽으로 좀 표현되지 않을까. 학생부에 이거는 금한다. 금지 사항과 금지 항목을 갖다가 결정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을까. 아마 체계와 구조를 바꾼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비교과를 갖다가 이러한 기재 금지 항목을 만들겠다 정도 선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조금 더 혁신적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땐 그럼 이 항목을 세특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더 혁신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항목을 세특에 집어넣고 글자 수까지 규정해 버렸을 때는 상당히 좀 뭔가에 좀 빡빡하게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고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아마 저는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떻게 할까. 제가 가장 사실 기대하는 거는 이 정시 확대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지 그 기자회견 문안 보도자료 문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지 글은 어떻게 쓰실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자꾸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슴 졸이는 이 학부모님들을 앞에서 두고. 그 자기소개서는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없어지든 생기든 뭐 그게 자기소개서 없어도 돼요. 이미 사실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아마 학생들도 써보면 알 거고 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수능 준비하면서 그걸 중간에 써야 되니까 아니 그런 부담도 있고 사실 자기소개서는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내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봐줘 하는 정도의 길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근데 거기다가 막 힘을 들여갖고 막 자기소개서로 뭔가 되게 많은 걸 만들어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 아니니까 사실 자기소개서는 없어도 돼요. 아니, 은근 고민하는 친구들 봐가지고 많아요 되게. 그건 글을 못 써서 그래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 그 글쓰기 교육이 안 돼서 자기소개서가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자기소개서랑 미국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랑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자소서와 그 미국 대학 자소서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미국 대학 자소서가 양이 많아요. 그리고 정교한 평가 항목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소서를 원해요. 그리고 미국은 추천서를 많이 봐요. 그리고 학생의 내신 교과를 보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대한민국은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기 때문에 학생부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잘 하려면 자기소개서 분량을 한 10,000자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대학 입시가 거의 우리나라 한글로 치환하면은 한글로 치환하면 거의 10,000자 정도? 물론 그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쓰게 해요. 한 10,000자 이렇게 쓰게 해갖고 사실 10,000자 정도가 되면요 지도가 안 돼요. 평가를 네가 해 이렇게. 네가 해. 10,000자를 어떻게 지도해? 이게 특목고 자소서도 1,500자는 할만하잖아요. 근데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 4,000자, 그렇지 3,000자 4,000자를 원하는 그런 자소서를 원하는 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정말 힘들어요. 그 항목 자체가. 근데 그렇지. 그만큼 다양한 항목으로 그 학교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자소서 그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자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본인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써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교육이라든가 혹은 글을 좀 못 쓰고 힘들어 하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써도 돼요.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대학 입시에서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12년간 인생을 살았어. 초중고. 12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받은 학생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안 쓴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으나 굳이 그 내용을 많은 부분 대학들이 간절하게 원하진 않고 있다. 예. 몇든 말든 비율이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비율이 해라. 중요한 거지. 마음대로 해라. 안 봐. 좀 불편하긴 한데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아마 근데 그 서울대 지규는 조금 자소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건 있죠. 지균의 경우는 그 평가 부분은 요소 조금, 자체가 왜냐면 서울대학교 지규는 항목 자체가 학생부와 자소서를 갖다 놓고 면접으로 뽑겠다고 지금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지균에서 자소서가 빠지고 날 경우에는 학생부와 그 다음에 면접이 되는데 이게 오히려 애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공통 면접 그 다음에 또 일반 면접을 동시에 봐야 되는 개별 면접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자소서를 허용해 주는 게 학생의 부담이 덜해요. 교육부도 아는데 뭐 여론이 뭐 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은 또 없앨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여론에서 문제시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소서는 자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로나 동아리 활동 갖고 뭔가 애들의 이 합불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사실상 실제로 보면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뭔가 차별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도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육부가 그걸 없앤다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만족할 것이냐? 아니 절대 만족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렇게 보고 학생의 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만한 소재의 것들은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이렇게 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건 있어야 그걸 되는데. 애초에 만든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안 한 아이와 동아리 활동을 한 아이의 평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진로 활동을 한 아이도 있고 진로 활동을 안 한 아이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차별이죠. 한 애들은 열심히 한 애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정시만 준비하는 거죠. 공부만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석할 땐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아예 싹 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작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무슨 발표를 할 때에는 순기능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역기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것이 사라질 때와 그것이 없어질 때 전혀 거의 상관이 없는 것들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학생부 부분은 아마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느냐 요 정도를 갖고 우리가 특이하게 우리 아이들 앞으로 학생부 작성을 할 때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이 내일 후속 발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후속 설명회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학생부만 따로 해야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요거 따로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따로 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교육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즐겁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28일이면 오전 10시에 발표 나겠네요. 보니까 우리만 늦게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고 어쨌든 나만 늦게 일어나나? 근데 어제 저도 일찍은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 활동을 안 하죠.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야. 테레비 봐요. 테레비 본단 말이죠. 드라마. 근데 어쨌든 뭐 그 10시에 발표가 나니까요. 그 10시 발표 나면은 바로 그 교육뉴스 브리핑 이번에 녹음 일정이 있으니까 교육뉴스 브리핑에서 1차 해제를 한번 해서 여러 이제 기자님들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아마 다음 주에 심층 방송을 통해서 항목별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 방송을 한 가장 이유는 내 발표에 좀 주목해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발표를 보실 때 그냥 답답하게 보지 마시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그만큼 앞으로의 입시제도에서 주는 변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미리 예측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